여기 백호대살이라고 흔히 그러죠? 네. 근데 저는 앞으로 백호대살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백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것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저 괴강을 씁니다. 그리고 간여지동 써요. 그러면 역마 써요. 도화 써요. 그 다음에 이 백호를 씁니다. 그래서 백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호는 흰호랑이죠. 그게 호랑이라 생각하세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호환이죠. 그런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것은 여간해서 드문 일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가끔가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닥치는 위험이요. 그러면 현대적으로 얘기하면은 교통사고, 자연재해, 산업재해, 낙상, 보이스피싱, 갑자기 수술당하는 거, 암수술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백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강한 힘은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간여지동이 그 양면성이 강하죠. 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게 백호도 그렇게 보자 하는 얘기요. 그런데 기륭이 극단적으로 발현해요. 아까 저희가 개축을 봤죠. 개축을 봤는데 그게 여름철에 태어나면 강하기가 그것만큼 길작용을 하는 게 없어. 그런데 가을 겨울에 태어나서 물이 많고 그것을 보호해 줄 게 없어. 그러면 흉작용을 남보다도 2배로 더 많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요, 길하면 아주 길하고 흉하면 더욱 흉해.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뭐 아니면 도요. 그렇게 발현이 된다 그 얘기지. 여기에 긍정적 의미를 보자고요. 백호는 두뇌가 또 명석해. 이게 간여지동의 괴강이나 이게 같은 걸로 보는 거니까 강한 추진력에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능력 때문에 특수한 분야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지. 그래서 목표에 대한 강렬한 집중력과 끈기를 의미한다. 그랬을 때 백호는 일주 기준이라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으세요.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연주, 월주, 시주에도 있으면은 추가로 백호가 겹쳐 있는 것으로 본다 그거예요. 그런데 일주에 있지 않고 연주에 하나 있고 시주에 하나 있으면 이건 백호로 안 본다. 그렇게 됐으면 백호가 아니다 그거예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니야. 그게 겉다리가 있는 거예요. 일주가 백호일 경우에만 대운이나 세운에서 백호로 본다. 만약에 내가 을미일주를 가지고 있는데 대운에서 을미가 올 때 작동을 하고 다른 것이 올 때도 백호가 오면 작동을 한다 그 얘기요. 백호는 주역의 구궁도 혹은 구궁법에서 유래한 신살이요. 그래서 이게요 전통적 명리에서 비롯된 신살이 아니에요. 이것은 꼬원고예요. 꼬 가지고 왔어. 그러면 60갑자를 구진법으로 나열하여 운수를 따지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천간이라면 갑자을적 병인적 명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 개요까지 들어와야죠. 그런데 이렇게 구진법으로 십진법으로 하지 않고 구진법으로 나눈다 이거야. 구궁수로. 그래서 구궁수로 해가지고 개요가 앞에 와 10번째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갑술노래 병자정처 무인기며 경진신사 이목개미 이렇게 딱 떨어져.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운데 1, 2, 3, 4, 6, 7, 8, 9 가운데죠. 가운데로 이런 글자들이 박힌다 그거예요. 요거를 중궁이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야 참 이거 이 관계를 어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무진. 진을 보면 갑진. 첫째요, 무진갑진이 있어요. 여기 뺐더니, 이게 둘 다 생명체고 생명체네. 그렇죠? 생명체가 다 땅에 나무를 받고 있어요. 이건 생명체가 자라고 있는데, 언제 자라고 있어? 계절로. 봄에. 진월이니까. 봄에 어떤 시간에? 해가 뜬 시간에, 아침 시간에. 그러면 아침 시간에 나무 잘 자라요? 잘못 자라요?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보자고요. 술을 보면은 여기 병술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임술이 있어요. 병술하고 임술이 있네? 그러면 여기 있는 병하고 여기 있는 수와 화의 문제라. 수화가 조우가 들어오네? 그런데 세 번째 보면은 축을 보자고요. 정축하고 개축이 들어와요. 그러면 정축하고 개축도 이거는 양의 수화 조우고 이것은 정개니까 음의 수화 조우라고요. 수화 조우가 한번 들어오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을미가 하나 딱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봄이고 술은 가을이죠. 가을의 밤 시간이요. 정축하고 개수는 이제 축월이니까 겨울이요. 겨울의 한밤중이요. 그런데 요 을미는 땅에 뿌리를 내린 여기 을목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요거 생명, 요거 생명. 생명체가 연결된 것이 딱 두 개뿐이 없어. 간목하고 진토하고. 요것도 생명체고 진중의 을목도 생명체죠. 그런데 어떤 생명체가 더 강해요? 갑진 생명체가 더 강해요? 을미 생명체가 더 강해요? 을미가 더 강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저희가 요거는 아침, 요거는 밤, 요거는 한밤중인데 요거는 보니까 미월이니까 여름이죠. 여름에 낮 시간이라 그거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생명체가 아주 질긴 생명체예요. 그러면 이게 왜 따로 해가지고 하나가 딱 다시 중궁. 이게 한가운데라는 얘기거든. 중궁인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거 한가운데로 들어요. 이게 다 중궁이고 이게 다 백호지만, 강한 기운이지만 이게 중궁으로 들어와 있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한 것 중에서 을미가 참 강하다. 그러면 또 하나요. 을미가 왜 그렇게 강해? 또 우리 어떤 한자에 열십자가 들어가면 그 한자가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글자로 그렇게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갑에서 예를 들어서 갑에서 갑목할 때 요게 열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열십자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갑자만 열십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지에서 미자가 열십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나무목 할 것 같으면은 숫자로 얼마예요? 나무목 하면 숫자로 얼마냐고? 아이고, 나무목 하면은 여기 있는 십자하고 팔자하고 18이죠. 이거 왜 그렇게. 그런데 미자는 십자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여기? 십자가 2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자는 목은 18이라면 미는 28이요. 그럼 28하면 생각나는 거 없었어요? 28수요. 그래서 이 미가 강한 거예요. 완전수 2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여름이라고. 여름이 목이 미중의 을목까지 해가지고 저거요. 강한 생명력이. 그래서 이런 을미 일주가 가을, 겨울이나 냉한 사주에서 나오면은 그렇게 그 에너지를 발산을 한다고요. 다시 하도. 다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게 하도예요. 이건 상생관계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 잘 아시는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고금, 오십토. 50토가 중앙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도수는 상생으로 가요. 그런데 낙서라고 하는 것은 수가 여기 와서요. 그런데 낙서는 하도에서 화와 금이 바뀌어요. 화와 금만 바뀌어. 지금 여기 화 자리에 뭐가 왔어요? 금이 왔어요. 그럼 금 자리에 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고 들어오다 보니까 낙서는 다 같이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국수. 이렇게 상극관계로 요것은 시계 방향인데 이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그래서 요게 낙서인데 10이 빠져요, 여기서는. 아니, 아까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숫자 없잖아요. 그랬더니 중궁에 5가 왔어. 그러면 이게 중궁에 이게 여기서 하도에서 10이 빠지고 5가 중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하도와 낙서거든. 이걸 저희들이 앞으로 자세하게 공부할 건데 우선요. 그러면은 이 숫자를 다 같이 마방진. 이게 낙서와 구궁도인데 마방진으로 넣으면은 16이 앞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27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49가 이렇게 들어와, 38목이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9수로 하면 열이 빠져야 되니까 5가 한가운데 들어와. 그러면은 마자가 귀신 마자거든. 그래서 이게 펼쳐진 것이 귀신처럼 아주 멋지게 펼쳐진 거요. 자, 4, 9, 2 더하면 얼마예요? 15. 3, 5, 7 더하면 15. 8, 1, 6 더하면 15. 2, 7, 6 더하면 15. 9, 5, 1 더하면 15. 4, 3, 8 더하면 15. 2, 5, 8 요렇게 더하면 15. 요렇게 4, 5, 6 더하면 15. 다 15로 빠져. 그러면 이 15로 빠진다는 얘기는 여기 15, 이게 중궁이라고. 그러면 하도에서는 10하고 5가 중궁이고 낙서에서는 5가 중궁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를 따르는 거 아니? 낙서를 따르는 거예요. 낙서를 따르는 구궁도라고. 낙서를 따르는 이게 구궁도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이게 에너지가 강해? 그러면 왜 이게 에너지가 강해? 이게 백호인데 백호가 왜 에너지를 강해? 중궁이라고 하면은 궁궐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궁궐의 가장 중심을 침범했다고 그거죠. 감히. 그래서 강한 것으로 본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백호가 이게 본래 명리에서 따온 신살이 아니라 어디에서 따온 거라고요? 낙서에서. 낙서라, 하도와 낙서가 있는데 낙서라고 하는 데서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빌려서 쓰고 있는 게 이것만 빌려서 쓰는 게 아니에요. 온 육기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빌려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백호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을 암기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 진술충미가 다 들어가는구나. 아, 진술충미가 들어가는데, 진에서는 생명체가 있는 거니까, 아, 무진갑진이네? 그 다음에 병화하고 임수가 있어. 그러면 진술이니까, 병화하고 임수 있으면, 아, 병술임술이네? 그 다음 축은, 음으로 수하니까, 정축하고 개축이네? 아, 그 다음에 에너지가 집약되어 있는 게, 아, 을미네. 요렇게 한 번만 더요. 우리가 진술충미가 있는데, 이거 생명체가 자라는 게 어디서 생명체가 자라는 거 아니? 땅에서. 그러니까 무진갑진. 이게 무진갑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조우가 되려면은 양의 수하니까 이게 병임하고 정계가 있어.
그러니까 병술, 임술. 그 다음에 축에서는 이게 수하니까 정축, 개축. 그 다음에 을미. 요렇게 하시면 빠르잖아요. 자, 다 같이 진술충미. 다 진술충미가 다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묘의 기운이라고 하는 건데, 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예를 들어서 신자진 수국이요, 인옷을 화국이요, 이거 할 때 여기 첫자는 다 뭐요? 다 같이 장생. 여기는 다 뭐요? 제왕. 여기는 다 뭐요? 묘. 그 다음에 생왕묘. 장생, 제왕, 묘. 그래서 이게 다 묘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묘의 기운이라. 진술충미는. 그래서 이게 중궁을 침범하는 것으로 봤어. 왕이 사는 궁전 침범해. 그러니까 외람되다 그거지. 그게 얼마나 강하면 침범을 할까? 자, 토는 생명을 잉태하는 만물의 근원 역할을 하는데, 토는 만물을 다 받아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이게 견딜감이요. 그래서 그 탐당하는데 무엇까지도? 우물까지도. 햇볕도 받아들여. 아무리 뜨거워도 다 받아들여. 물이 아무리 넘쳐도 다 받아들여. 이것처럼 미련한 놈도 없어,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토가 많아가지고 저 국이 나쁘면은 이게 샤프하지 못하다 그래. 자꾸 엉뚱한 짓만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그 얘기지. 그래서 토는 환절기로 목화금수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그래서 중화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진술충미 사고를 둔 백호일주는 식복은 있으나 나와 부모, 형제자 및 배우자 입장에서는 남모를 고통이 있더라. 자, 어떻게 됐든 진술충미가 사고죠. 그러면 이 사고를 둔 어떤 일주든지 무언은 있어? 식복은 있는데 나와 누구 또? 부모, 형제자, 배우자의 남모를 고통은 있더라. 그런데 어떤 집 대문을 열어봐도 고통 없는 집이 어디 있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좀 심하다 그 얘기겠지, 남보다. 그런 아픔이 항상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갑진을 보자고요. 여기서는 자세하게 안 해요. 큰 것만. 큰 나무가 옥토에 뿌리를 박았으면 기상이 커요, 작아요? 그러면 이거 백호라고 할 만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갑목이 살아가는 집 중에서 진토를 가장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은 옥토라, 그 다음에 술토는 가을토인데 이게 신금이 있어. 그 다음에 축토도 이게 신금이 있어. 그래서 뿌리 내리기가 좀 그래. 그 다음에 미토는 이게 정을기가 있어. 그래서 잘못하면 내 뿌리가, 갑목 입장에서는 뿌리가 조금은 궁둥이가 뜨고 뭐 이렇게 된다 그거요. 그러니까 이게 진토를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요, 아름드리로 크는 거지, 대들보로. 그래서 강하게 뻗어나가는 힘이 있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리 나무돌 같이 이렇게. 그래서 진초적인 기상, 적극성, 추진력, 명예욕, 책임감. 군인처럼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도 되고. 그래서 명랑하고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백호로 할 만한가요? 그러니까 백호로 생각하시지 말고 저 일주가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방금 전에 을미 중궁 중에 중궁이죠. 6가지 한가운데 딱 박혀 있는 이 을미요. 요것은 열토니까 사막의 열토, 사막의 선인장이라. 또 하나요, 사람의 입장에서 갑목이 주인공입니까? 을목이 주인공입니까? 을목이 주인공입니다. 왜 을목이 주인공이죠? 갑목에서 이건 과일이에요. 이건 견과류예요. 잣나무에서 잣 열리고, 그 다음에 이게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고,
과일이나 견과류야. 이건 주식이 아니야. 그런데 을목은 이게 꽃을 피워가지고 꼭 이게 곡식이 되네. 벽꽃, 메밀꽃.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는 을목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아까 갑진보다도 똑같은 백호인데 을미가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더 중요해. 그러니까 강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봄, 여름, 가을에는 꽃이요, 꽃밭이요, 과일이요, 곡식이요, 근체리요. 겨울에는 동백이요, 매화요, 운실화요, 약초요, 구근류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결실을 맺는 강한 집념하고 성취욕이 뛰어난 이 을미요. 예를 들어서 자수나 자월에, 해월에 요게 미토 속으로, 열토 속으로 들어가면 이 미토가 진토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또 좋고. 병설이요. 이게 태양이고 이게 큰 산이요. 그래서 큰 산이 태양인데 이것만 하더라도 기상이 있죠. 그런데 술시니까 이때는 병화보다도 뭐가 더 강해요? 그렇죠. 이게 허화나 비슷해요. 그런데도 여기 정화가 있으니까 자기 뿌리가 되기는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운치가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수와 더불어 한난조습, 조우를 주관해요. 그래서 이 병화가 우주의 주인공이고 만물을 다 길러주는 건데 조율하면 정신세계를 추구해요. 이거 화를요. 그럼 물질세계는 금이죠? 그러면 철학, 종교, 명리, 문학, 예술, 무속 이제 이런 쪽에 정신세계를 형이상학을 추구를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 추동에는 술토 하나가 엄청나게 겨울을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가 이 술토 때문에 사는 거니까 이거 백호라고 할 만하다. 어때요? 그렇죠? 자, 정축이요. 여기는 정화가 이게 한겨울에 축시니까 별빛이나 달빛이나 등불이나 난방열이나 이게 밤중에 겨울에 그런 시에 그 역할을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겨울 한밤중에 정화의 따뜻한 불로 난방을 하고 주변을 환하게 밝힌다. 그래서 정화의 뿌리인 오사술미가 굉장히 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없으면은 습토 속으로 이게 화세가 쫙 빠져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빛은 빛인데 좀 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겨울철에는 이 지지에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무토가 아주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게 화기를 쫙 흡수해 주니까 그 역할이 커서 백호라고 할 만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 기운은 길작용을 하면은 그 길작용이 배가 되는 거고, 이 강한 기운이 흉작용을 하면은 그 기운이 배로 흉작용을 하는 거지. 여름생 조율한 사주는 화기가 축습토에 설기되어 길작용을 한다. 이때는 정축이 백호의 강한 기운이 좋게 작동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가 있다. 저는요, 이 무진을 지리산으로 보고 싶어. 그러면 설악산은 무엇으로 볼까요? 백두대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로 볼까요? 뭐로 봐야 돼요? 무술이죠. 왜 그런 거 하니? 이건 큰 산이고, 이거 옥토라고 하면은 지리산 주변으로 옥토가 쫙 깔려있죠?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거든. 그게 더 맞지 않나. 그래서 무진이 큰 산이 지리산인데 이게 옥토가 그 아래에 넓은 땅하고 같이 있어. 그러면은 그 옥토에 이게 진이니까 요 생명체가 자라고 있다는 얘기거든. 요 생명체가요. 다시 무진. 읽으세요? 무진장이거든. 무진은 그냥 무진장 생각했어요. 그럼 좋으면은 무진장 좋고, 나쁘면은 무진장 나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간여지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기륭이 무 아니면 도라 그랬어. 자, 무 아니면 도가 어떤 것이 무 아니면 도라고요? 간여지동, 괴강, 백호, 이런 것이 무 아니면 도에 정말이에요. 좋으면 굉장히 좋아요. 나쁘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우리 간여지동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무진장함한 자존심, 고집, 자신감, 책임감, 용기, 리더십, 이런 사람은 겸손의 미덕이 꼭 필요하다. 자, 임술이요. 요게 큰 물이고 요거 제방 생각하세요. 그럼 이게 때밀주가 되는 거예요. 때밀주라고 하면은 이 수가 왕해야 돼요? 왕하지 않아야 돼요? 왕해야 돼요. 그럼 왕할 때 이게 길작용을 한다 그거요. 그러면 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저희가 1인 다역이에요. 다 같이 제일 첫 번째가 뭐요? 수화조. 다음에는요? 생태계보죠. 그럼 댐을 쌓으면 뭐예요? 식수로예요. 그 다음에 농업용수래요. 그 다음에 공업용수. 그 다음에 발전. 그 다음에 관광, 레저, 교통, 운송. 물이 많은 산수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경치가 좋은 거니까 이런 것도 관광, 레저, 교통. 자, 고집 있고 두뇌 명석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작용을 하니까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성공 신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축이. 개가 우리 천간 중에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겨울이 되는 거죠. 이 축은 소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지지에서 이 축자가 10십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미삼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축토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길쪽이건 중쪽이건 생각보다 좀 강한 특성이 있어요. 개성이 강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게 검은 새끼알이니까 검은 소요. 소우리에서 여물을 먹어요. 봄을 기다리는 소로 희망적이에요. 그러면 여물 먹으면서 자기 힘 비축해요, 안 해요? 자기 힘을 계속해서 비축을 해요.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응축된 이 힘이, 이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가 그렇게 겨울을 하면서 힘을 비축하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또 있잖아요. 예를 땅에서 우리 이게 축을 땅이라고 생각하면 봄, 여름, 가을까지 모든 것이 나를 지나갔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어. 그래서 찌꺼기 토거든. 그래서 또 그 힘이 비축된 거나 똑같은 거라고. 그랬을 때 소는 눈 꾸벅꾸벅 하잖아요. 고독해요. 그런데 참 순수해요. 순진무구해서 믿음직스러워요. 목표를 향해서 소구름처럼 진짜 뚜벅뚜벅 걸어간다 그랬어요. 뚜벅뚜벅 걸어서 자기 꿈을 성실하게 이루는 노력파들이라고요. 제가 저번에 신축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 신축은 흰소죠. 이 소라고 하는 놈이 영물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소를 부리는 사람이 이 주인을 잘 알아본대요. 저게 주인이 밭갈이를 하는데 주인이 능력 있는 사람이면은요, 소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밭을 빠른 시간 내에 간대요. 그런데 주인이 능력이 없어서 잘 못 부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소가 힘만 든대. 그러니까 자꾸 꾀를 피운다네요. 자기가 힘들으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면 참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불교에서 본성을 찾아 수행하는 단계를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해요. 그래서 어떤 그림에서는 동자가 나오고 어떤 그림에서는 스님이 나오죠. 동자나 스님이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해가지고 검은 소가 흰 소로 바뀐다. 그러니까 본성 찾아가는 거죠. 그게 휘게 바뀐다. 그걸 가지고 무슨 그림이라 그랬죠? 시무도요. 그러면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담하다 보면은 제가요, 혹시 불교십니까? 그러면 많이 맞아요. 여름생 개축일조는 최강의 조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겨울생 개축일조는 최악의 조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다 그 말을 안 쓰는 이유가 어디 있대요? 아이, 자꾸 긍정적으로 가야죠. 왜 부정적으로 말을 하느냐고. 그러면 긍정 반대는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부정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부정은 자기가 깨달으면 되는 거지. 예. 자, 하여튼 백호가 진술축미를 깔아야죠. 진, 술, 축, 미를 깔아야 됐어. 그러면 진에서 무엇과 무엇이 있었죠? 무진갑진. 이거 생명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여기는 병하고 임이고 정하고 개고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럼 뭐요? 병술, 임술. 그 다음에 정축, 개축.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중궁의수, 을미. 자, 그 다음에 하도와 우리가 하도에서 다 같이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오십토. 하도는 상생 방향으로 간다 그랬어. 그리고 중앙에 50토가 들어와요. 그런데 낙서는 어떻게 간다 그랬죠? 역방향. 반시계 방향. 그러면 상극관계로 간다 그랬어. 그래서 이 무엇과 무엇이 하도에서 무엇과 무엇이 바뀐다 그랬죠? 금하고 화하고 금만. 그래서 그게 금화교역이요. 뭐 다른 게 금화교역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일육수가 그 자기의 자리에 박힌 것이 이게 구궁수라. 그래서 중궁이 이게 오수라고 하는 것이 하도에서는 50토가 중궁인데 낙서에서는 5만 중궁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백호에서 따진 그 5에 다 이런 글자들이 들어온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